안녕하십니까, 양문석입니다. 일자리 구직 관련해서 참 힘들었던 작년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도 가장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자리일 텐데요.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시간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2020년 경제와 고용에 대해,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계층으로 불리는 40대 고용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사 토론 라운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가톨릭대학 교수 김경집 인문학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셜미디어 태희 안태희 국장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충북도청 일자리 정책과 김한기 과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정수연 수석연구원도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매해 하는 이야기지만 참 우리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는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경제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좋다고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체감되는 게 늘 어려웠으니까. 근데 한번 우리가 따져볼 만한 게 20년 동안 계속 어렵다는 얘기를 익숙하게 들었잖아요. 좋아진 적은 뭐 별로 없었으니까. 체감되는 것하고 지표상에 나타나는 것하고의 갭이 어떤 건지를 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안태희 국장님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설 연휴도 잘 버텼다, 잘 보냈다기보다 그 정도로 좀 이제 체감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한국은행이 지난 9년간의 충북을 조사해 봤더니 충북 도민들 한 달에 7시간을 더 일하고 월급은 한 24만 4천 원 정도 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소비도 1년에 한 1,551만으로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덜 벌고 덜 쓰는, 이러다 보니까 거시 경제에 나오는 충북 경제가 잘 된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 체감하는 그런 괴리감은 더 큰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통계청과 한국은행,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요, 정부가 바라보는 올해의 고용 사정은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정수연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연구원들이 얘기하는 바로 말씀을 드리면 LG나 이런 현대연구원에서 말하는 건 2%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말들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김 교수님께서는 올해 전망 어떻게 좀 보시나요?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바람은 갖겠죠.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건 당연한 건데, 저는 그 문제의 어떤 경제 전문가로서의 그 입장이 아니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반돼야 되는 게, 그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삶을 바라보고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각자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거시적인 것과 별개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나치게 또 숫자에만 매달리는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우리 충북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시정 도지사가 이 충북 경제 4% 달성을 늘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훈풍이 불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예, 과장님. 우리 충북 경제 4%라는 그 목표가 단순한 어떤 1%를 3%에서 올리는 의미가 아니라
충북 발전의 전기와 도약을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실 과거 해방에 우리가 3%의 굴레 갇혔는데 현재 충북의 그 기업 구조를 보면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화장품, 전 신성장 동력으로다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 투자 R&D가 주도가기 때문에 아마 4%는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안 국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도 이제 체격과 체력이 있지 않습니까? 4% 충북 경제 달성을 위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체력으로 잘 보다듬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역 경제 총생산의 증가율이 과연 고용이라든가 지역민의 삶의 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뭐 그런 거시적인 지표 말고 다른 거 보면 실업률도 지난해 3.1%인데 이게 2003년 이후에 가장 높고요. 고용률도 작년에 좀 하락을 했는데 이것도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정규직은 계속 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체나 비제조업체나 성장성은 높은데 안정성이 매우 떨어져요. 이런 것들도 같이 감안해서 지역 경제를 좀 평가하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국외적으로 경제 상황, 세계 경제 상황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제와 고용률에 관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용률이고 또 실업률일 것 같은데, 특히나 그 청년 실업이 늘 작년에도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좀 마땅치 않고 예. 좀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됐던 것 같아요. 청년 실업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는 첫 번째 취업이잖아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어른들은 취업했다가 좀 쉬었다가 이직했다가 이게 가능한데 지금 청년들이 그 던지는 제일 큰 그 유머 아닌 블랙 유머가 뭐냐면 나도 해고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해고를 당해봤으면 좋겠다. 예. 해고를 당하려면 먼저 취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부각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진입 장벽이 높아서 또 하나는 이런 점도 있죠. 실제로 저도 뭐 자식들을 키워보지만 기대치가 높아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이건 뭐라고 못하는 게 우리가 대부분 첫 번째 직업 직종이 평생 간다라고 하는 사회 속에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다 매달렸고 교육에 그렇게 투자를 했고 근데 이미 그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정된 일자리라고 하는 게 겨우 10년밖에 안 되는데 이 청년들한테 과연 그런 문제에 대한 기초 교육이 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도 좀 더불어 봐야 되는 게 청년 실업 문제를 단지 수치상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남은 한 50년, 60년의 경제 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좀 스스로 성찰하고 주체적으로 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병행을 해야 예. 그렇지 않으면 일단 그 고용지수만 높이기 위해서 아주 좋지 않은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집어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진화할 수 있는 방식이 아예 원천 봉쇄되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청년층의 고용률이 오르긴 오랐지만은 질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좀 부실하다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뭐 일용직이나 이런 상시 고용직 같은 경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지역의 이 실업률과 이 일자리 창출, 이 고용 지표가 좀 있으면 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수치를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충청북도 그 실업률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2010년에는 2.2%였다가 그 작년도에 3.1% 올랐습니다. 이제 전국 대비를 보면은 2010년에 3.7%고 전국이 3.8%입니다. 그래서 예. 한 0.7%좀 양호한 수준이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실업자 수가 2010년에 이제 한 17,000명에서 그다음에 2019년에 28,000명이고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 실업률 보면은 사실상 이거는 그 청년 실업률이 그 충청북도는 청년 기본조례에서 15세에서 39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업률이 작년도 3.8%고요. 네. 그러면 이거 말씀해갖고 고용률은 저희들 충북이 2010년부터 지금 작년까지 68.3%인데요. 예. 전국 상위권을 좀 달리고 있습니다. 예. 뭐 고용률이나 실업률 지표에 있어서는 뭐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나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작년 통계에 보면요, 이 40대 취업자 수가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게 좀 눈에 띄었어요.
40대. 자, 이 연구원님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40대의 취업률은 전국적으로 다 지금 최악이라고 얘기하고 고용 쇼크라고 얘기할 정도로다가 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40대가 지금 해야 될 일자리들이 그만큼 없다는 것도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다른 지역이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고용의 질이나 그리고 고용에 대한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홍수님 덧붙여 주시죠. 네, 특히 이제 40대에서 보면은 그 통계 가중에 그 쉬었다라고 하는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쉬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 다른 이유를 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쉬었다라는 뜻인데, 이런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발생하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그런 구조적인 원인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자포자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40대라고 하면 한창 일할 나이이고 일하고 싶지 않아도 부양할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예. 충북에서는 이 전 연령대 중에서 역시 40대에서 특히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유를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 충북이 그 전체적인 그 취업자 수는 10년부터 19년까지 취업자 수와 경제활동 인구가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예. 그런데 유독하게 40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한 내용을 살펴보니까는 예. 먼저 15세 인구 중에서 40대를 보면 뭐 노란색 여기 지금 막대 그래프인데요. 예. 25만 2천 명에서 2019년에 23만 4천 명을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률을 취업자 수를 보시면 청색인데요. 예. 2010년에 20만 2천 명이었는데 이제 19만 9천 명을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용률을 보면요. 고용률을 보면은 요 주황색인데 80.1%에서 오히려 81.5%로 약간 늘었습니다. 1.4% 정도. 그다음에 그 점유율을 보면요. 총 그 40대 인구가 취업자 수에 대해서 점유율을 보면은 2010년에는 29.8%에서 25.7%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40대만 유독 줄고, 아니 40대만 유독 줄고, 반대로 보면은 그 50대, 60대, 65세 이상이 그 38%에서 97%까지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원인이 있는데 40대는 왜 줄고 그 50대와 60대가 이렇게 늘었느냐. 이 원인을 보니까는 과거에 그 구직 노동 활동 시장에 50대, 60대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또 그 여파로 인해서 또 자기의 어떤 구직 그 생계에 줄어든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구직 활동을 대거 이동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어느 정도 그 40대가 뺏긴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정세현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건 한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 산업 구조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는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도 유일하게 제조업이 계속적으로다가 증가하는 그런 한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다가 기업에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40대가 있어야 될 일자리를 한번 고려를 해 본다면 40대가 해야 될 역할이 대부분 관리나 총무나 뭐 이런 운영직이나 기술 그리고 단순 노무직이나 생산직 이렇게 다양한 직무들이 있지만 그중에 40대가 들어갈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 그 일자리를 갖다 축소시키는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그 기업 역시 이 지금 뭐 52시간 시간 단축이라든지 아니면은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갖고 가야 될 그 역할들이나 아니면 그런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생존을 해야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인건비가 상승되고 있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부분에선 첫 번째가 원가 절감입니다. 그중에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 방법을 갖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런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설이나 금융 이쪽에서도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지역에서 가장 많이 몸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영업자의 축소입니다. 예. 자영업자들이 기존에는 우리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 스스로 혼자서
하는 방식을 갖다 찾는 그런 부분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적인 측면에서 부모를 봉양하고 아이를 갖다 양육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 수익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바로 지금 40대의 현 주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40대를 이제 한국 경제의 허리라고 이제 부르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어보고 또 통계 수치만 봐도 참 40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일단 그 40대가 갖는 어떤 이 시대의 의미랄까요? 교수님께서 좀 한번 짚어봐 주시죠. 40대가 가장 왕성하고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발현되는 가장 최적의 시기여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주제가 40대 고용의 어떤 악화된 문제를 다루는데 저는 40대는 낀 세대도 아니고 예. 건너뛴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97년에 IMF를 당하면서 대량 해고가 일어났잖아요. 대량 해고가 일어났을 때 마지막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 50대예요. 그러니까 당시 386, 요즘 586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막 입사하고 대량 해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안 잘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잘 집단화된 상태로 살아남았어요. 예. 그 뒤에 다시 IMF 체제를 졸업한 뒤에 좋아졌어도 신입사원 더 많이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40대가 초기 고용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50대가 그걸 딱 차지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위에 올라와서 중역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40대의 가장 큰 문제는 40대가 권력을 쥐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든지 사실은 가장 이 사람들이 왕성한 어떤 활동을 해야 될 시기에 이 사람들한테 지위와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고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큰 사회적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투자도 하지 않았고요. 오죽하면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슬픈 농담이 집에서 전자기기 컴퓨터 같은 거 사용하다 고장 나면 AS 안 부르고 동네 치킨집 사장님한테 가서 보여주면 예. 고칠 확률 절반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농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치킨집 사장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IT 하던 분들이에요. 아까 연구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그 40대 재고용의 문제도 있고 이젠 자영업 자체도 힘든데 예. 이 40대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이해, 허리라는 말을 잘 하는데 지금은 당장 통증이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걸 방치하면 사실은 큰 사회적 그 부담이 될 수 있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큰 방해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안태희 국장님 40대이신가요? 40대를 넘어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이게 보니까 이제 40대는 참 3중고, 4중고를 겪는 것 같아요. 누구의 배우자이거나, 예. 누구의 자식이고, 또 누구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대의 고용이 나빠지거나 이분들이 이 세대가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 가정, 3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큰 나쁜 영향을 미쳐질 것이 그 자식 세대에 자신의 처지가 대물림되지 않느냐.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가장이 실업을 한다든지 사업에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한참 커나가는 그 어린이들, 그 10대 이 자식들이 받아들여서 그래서 자기 신분 상승이라든가 계층 이동의 기회를 오히려 박탈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강요당하는 그런 것에 그 40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예. 상당히 좀 중요하면서도 상당히 좀 비극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올해 40대가 되는데 참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자, 일단 정수현 연구원님께 한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과 같은 이 40대 고용률의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어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교수님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40대의 강성입니다. 강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몸에서 봤을 때도 허리가 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위아래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허리의 역할이 해야 될 역할인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수익원이 없어지게 된다면 가계 경제부터 시작해서 기업에 있는 부분까지도 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봅니다. 먼저 기업을 한번 살펴보면 40대나 30대가 해야 될 역할은 그 기업에 있는 노하우나
자기가 했던 그런 일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다가 밑으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원가 절감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 중심보다는 장치 산업이나 이런 부분으로다가 치중하기 시작하거든요. 즉 인건비를 줄이면서 생산량을 갖다 늘리는 방식으로 갖다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뭐 이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이 산업이나 아니면 지금 사회 경제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30대, 40대가 그런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고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의 변화나 기술의 변화에 그 부분을 갖다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취약해진다는 것은 기업한테도 그리고 가게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좀 덧붙여 주시죠. 저는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그 회복 탄력성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40대가 가장 강력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삶이 불안정하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점점 그 질 낮은 상태로 떨어지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은 사회 전체 회복 탄력성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 아까 연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라고, 그러니까 연결, 뭐 링크를 하는데, 지금 우리 40대 그 고용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는 이 사람들을 전문가 집단으로 양성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건너뛰면서, 그래서 전문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아마 거의 첫 세대. 그러니까 소수의 전문가는 있겠죠. 예. 다수의 이 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해줄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빠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을 때 계속해서 축적되어 왔고 동력으로 만들었던 그 인력 에너지, 어떤 맨파워에 큰 손실이 있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전문가 양성, 전문화 과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투자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이 두 가지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0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예. 안 국장님은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40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40대는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 거의 다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그런 뭐 실업이라든가 이런 걸 당했을 때 정부나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좀 챙겨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직을 하거나 새로 창업할 수 있도록 알맞은 맞춤형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이 40대 고용에 대한 좀 특별한 대책을 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 60대에 대한 지원 정책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통계로도 나타났는데, 정수현 그 연구원이 보시기에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시나요? 그 40대가 지금 일자리가 없다라는 것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라는 역설로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일자리를 찾는다는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의 개념과 그리고 양육을 위한 그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일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기존에 있는 청년이나 그리고 중장년의 경우에는 개인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수익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두 세대의 끼인 세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끼인 세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못 써도 위로 그리고 아래로는 그 부분을 갖다가 쉐어링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금 이 40대를 위한 일자리가 기업에서도 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높은 연봉을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뭐 최저시급이나 이거에 있는 생산직으로 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업, 그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려를 해서 정부 시책들을 갖다가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 거 봤을 때는 저희가 볼 때는 적극적 그 노동정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취업 알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용과 관련돼 있는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돼 있는 생계비나 이런 지원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또 하나는 그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긴 한데, 그 창업이란 부분도 40대는 결정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안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40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던 그 전문화된 교육 이게 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인구가 그러니까 수명이 늘었잖아요. 20세기 들어서 확 늘어서 한 30년 전부터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이미 들어왔고 제도화돼 있어요.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 전부 다 평생교육에 대한 뭐 기구, 인원, 예산 다 있어요. 그런데 좀 거칠게 보면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취미 건강 오락이 위주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시니어가 대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40대에 대한 사회적 재교육, 리빌딩하고 리모델링하고 리셋할 수 있는 그리고 보다 더 전문화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낼 수 있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50대가 독점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40대한테 좀 어느 정도는 그 독점된 권력을 양보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연대감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예. 우리가 저는 뭐 이런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지표를 말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그런 쪽으로만 치중하다 보면 이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에만 너무 몰입해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황 부장님 어떤 대책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 교수님 말씀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처럼 40대가 일자리에 이르면 플랫폼 사업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플랫폼 노동자로 되죠. 그래서 배달을 한다든가 대리운전 한다든가 또는 단기 일자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이제 빠지게 되면 거기에 전착하다 보면 새로운 자신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역에서도 보면 중장년 뭐 일자리 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예. 적극적인 지원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좀 교수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뢰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부만 할 일도 아니고 본인 40대 자신만의 전적인 책임도 아닌 사회적인 구성원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럽 특히 서구 독일이나 이런 쪽 보면은 양보하고 노동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양보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일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도 이제 좀 늦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대화하고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지역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뭐 도에서도 이 40대 고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 방안들 구상하고 계시죠? 네.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게 공감합니다. 그 전문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그 작년에 우리 남부지방에 그 기업이 필요한 인원이 과연 그 도립대학이나 유원대학이나 또 기업가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공동훈련센터가 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상 그 수요와 공급에서 한 970명이 남았어요. 예. 근데 세부 내용을 들어가면 기업이 원하는 직종과 필요로 하는 그 자격을 이 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그 수요와 그걸 현명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전 지금 40대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설 자리가 없는데 작년에 제가 그 중앙정부를 고용부 산업부 BH 일자리위원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 결혼 공제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위주 사업이 있는데 예. 그 결혼 공제 사업은 39세 미만의 총각이 그 중소기업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30만 원만 내면은 5년 동안이면은 60개월입니다. 그러면 1,800만 원 원금인데 예. 4,800만 원을 받아갑니다. 받아갖고 도하고 이제 기업에서 같이 좀 지원을 그리 하는 정부하고는 거죠. 도하고 예. 시군하고 기업하고 예. 그래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 고용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는 충북의 그 중장년 40, 59세가 포지션이 46%가 됩니다. 인구수에. 예. 그래서 고용부에 가서 이걸 설명을 하고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BH를 가보라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갔는데 지금 우선순위가 청년 실업이 막 체감이 막 10.1%, 11% 올라가니까. 예. 근데 이제 다행히 저희들 그 작년에 그 고용자 촉진법 그 법이 통과돼 갖고 금년 이제 5월 1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3월 달 이제 안으로다가 이제 그 대책을 내려오는데 우리 충청북도 일자리 고용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1년 단위 시행 계획을 세우는데 교수님과 박사님 지적하신 사항을 기업이 원하는 또 40대를 위한 그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그 연금 사업도 추진하고 또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 자격 전문가 교육을 하도록 체제를 바꾸겠습니다. 네. 예. 자,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이런 충북도의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40대를 위한 정책들이 솔직히 별로 없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나 아니면 중장년이나 아니면은 그 노령이나 장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보는 40대는 거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정부에 지원하고 있는 직접 일자리 지원이나 아니면 간접적인 일자리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다가 지원하고 있는 취업 발전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을 통해서 기능 인력으로다가 이렇게 양성하는 부분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들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에 있는 사람들만 지원받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대를 위한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40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끼인 세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 끼인 세대가 가장 못하는 부분이 자기를 갖다가 커버를 하지 못하고 위아래만 커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왜? 조금 있으면 다시 이분들이 중장년으로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냥 시프팅하는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 40대를 위한 어떤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금 그 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 지원책들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40대가 이제 건너뛰었다는 부분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40대가 해야 될 역할들이 기존의 50대 이상에서의 역할들을 다 지금 받고 있고 그 받은 것을 다 계속적으로 다 수행하고 있고 다만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 현재 따라오고 있는 청년 시대보다도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인데 그 빠르게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순응하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린다면 예. 이 문제가 40대의 문제가 앞으로 50대의 문제로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다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정부에서 지금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정부 대책도 반드시 기업과 그리고 그 40대를 갖다가 대변할 수 있는 분들과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 함께 공유하면서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40대의 고용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40대가 마주한 고용 위기의 원인 아주 복합적이겠지만은 도대체 이 40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좀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좀 40대 복합적인 원인이죠. 특히 이제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크게 봐야 될 것은 결국 지방분권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 강소기업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방점을 찍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충청북도나 지방정부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해서 외지에 있는 업체들 유치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다 경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충청북도에 맞는 전략산업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조업이요 충청북도 너무 높아요. 예. 서비스업은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하면서 비교적 서울보다 월급은 작아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40대 일자리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도 육성하고 특히 어떤 경제 위기가 닥치더라도 잘 버티는 그런 중소기업, 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이 20, 30대 청년층이나 이 5, 60대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반면에 이 40대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좀 덜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 이게 큰 착시 혹은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40대는 뭐 다 어디선가 일하고 있겠지. 40대가 실업된 상태는 별로 안 보이니까. 예. 그리고 급한 거는 청년, 그다음에 장노년층 이렇게 집중이 돼서 이쪽이 안 보일 뿐이지 사실은 40대가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7년 체제 이후에 40대가 지금 50대와 달리 그 취업 진입 장벽 자체가 이미 왜곡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불안정해왔고 그게 지금까지 40이 될 때까지 계속 지속됐다는 점에서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삶은 불안정하고 그게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거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 분야를 어떻게 줄일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람대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흔히 써요. 20세기를 압축할 수 있는 아이콘은 ICBM이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하나 딱 쥐고 있으면 누가 나 못 건드려요. 가장 효율적이에요. 21세기의 ICBM은 안 보여요. I는 IoT예요. 사물 인터넷. C는 클라우드고 B는 빅데이터고 M은 모바일입니다. 근데 이때 모바일도 이런 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 모바일이 만들어낸 네트워크 시스템이에요.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충북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관심을 두고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제조업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냥 단순한 서비스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컨텐츠 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꿀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40대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인류 역사상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동시에 누린 유일한 세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아날로그의 따뜻함과 디지털의 속도를 누릴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대에게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좀 줘야 당장은 안 나타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 아날로그의 장점과 디지털의 장점을 융복합해서 뛰어난 컨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인 시선이 아니라 단기적인 고용지표도 높이 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허리 역할, 링커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교육 투자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여러 가지 산업 구조의 변화에 참 끼인 세대가 이 40대가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이 끼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의 지원은 좀 부족했다. 그렇게 좀 지적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체감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 또 큽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 가정을 내가 부담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 40대 입장에서는 청년 지원, 노년 지원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런 분들을 향한 어떤 그 사회적 연대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산업 구조를 바꾸고 그다음에 고용률을 높이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예.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하는 그런 신호를 계속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0대 가장들은 언제 소외돼 가지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 김한기 과장님께서 이런 40대 고용률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글쎄 아까 그냥 통계를 살펴봤는데요. 예. 그 가장 특이한 점이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소폭 이제 감소한 추세였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이제 이걸 비교하면서 근데 50대에서 59세, 60에서 64세, 이제 65세 이생 이 지금 세 계층이 아주 뭐 98%, 62%, 적게는 38%까지 대폭 늘어났습니다. 예. 과거 이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되고 돌아다니고서 분화되고 또 2017년에 아마도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좀 어려움을 준 그 최저임금도 됐고 또 과거 68시까지 하던 시간을 52시간 하고 예. 그럼 거기에서 이제 일부 뭐 30만 원, 70만 원 한국노동연구원에면은 급여가 줄고 그러니까는 투자 형식으로다가 노동시장으로 구직할 때 나온 그 방향의 흐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볼 적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대의 그 중장년 인생 이모작 지원금 예. 그래서 기업한테 돈을 주어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끔 하고 이직을 방지하고 인상 이모작 연금 10만 원씩 내고 36개월이면 360만 원인데 1,800만 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전문가 교육 40대를 위한 1인 1기능 교육 그다음에 그 교육의 바탕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격과 연계시키는 그런 전문화된 교육을 서둘러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좀 첨언을 하면 그 교육을 받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지원책 이런 것이 수반이 돼야 그 교육이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두지 그게 안 되면 내가 생계도 해결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중간에 아마 포기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그런 문제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정확한 지표를 한번 짚어보죠. 40대 고용률이 작년에 78.4%라고 나왔거든요. 자, 정수현 연구원님 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그럼 지표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40대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30대도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이 고용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 큰 문제로다가 달할 수 있고, 더 제가 볼 때는 또 하락세는 계속적으로다가 유지될 것으로다가 조금 아쉬운 전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한번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조업,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 우리 지역에 있는 제조업의 비중이 너무 높고 또 서비스업의 비중이 너무 낮는 이유. 실제적으로다가 가게 경제가 이제 살아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제조업이고요. 충북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업들에 유치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타 시도 대비 안정적입니다. 예. 저희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전국에 17개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지금 상황들 봤을 때 제조업체가 없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자리의 고용이 너무 급격한 변화를 갖다가 이끌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신 40대는 우리 입직할 때부터 그런 겪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입직할 때가 거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1997년에 있는 IMF를 비롯해서 2009년도에 또 한 번 더 금융위기를 갖다 겪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을 걸 많이 맞고 그리고 얻을 걸 얻어야 되는데 얻을 때쯤에 먼저 나가는 그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40대를 위해서는 제조업이 조금 더 강해져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강소기업이 된다면 더 많은 일자리는 안정적인 고용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예.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업을 더욱더 우리가 강화시켜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 서비스업이 많이 일어나야 고용지표나 이런 부분들도 매우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으로다가 수익원이 없는 한에서의 소비는 거의 대부분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40대에 있는 추락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잘 잡기 위해서는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일자리와 같이 연계시키는 부분들을 더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예. 그리고 서비스업 역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한 번 더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청주나 충북에서도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렇게 산업 구조가 더 변화가 되고 스마트해지고 자동화가 된다면 오히려 이 40대가 더 취업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교수님. 그러니까 뭐 명함은 같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대가 아마 디지털 기기를 가장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첫 세대일 겁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축적이 되거나 강화되지 못한 거예요. 아까 두 분께서 강소기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강소기업이 되려면 거기에 특화되고 전문화된 어떤 기술이 축적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거기서 만들어진 게 소비될 수 있는 어떤 대기업이나 시장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기업 스스로 할 게 아니라 뭐 여러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이거를 지원해 줄 건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면,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선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면서 40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기업 환경 혹은 기술 환경에서 더 많은,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연동되는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 그래서 보면 지금 뭐 기획재정부도 이게 40대 고용률이 왜 이렇게 나쁘냐를 이제 분석했더군요.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 및 무인화 확산, 이런 이제 산업 구조 변화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죠. 그만큼 40대 고용이 나빠질 가능성도 있는데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북을 예로 들면 요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센터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뭐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든가 충북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내일이죠. AR, VR 거점 혁신센터가 문을 엽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40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고용 탈출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구슬이 소머리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충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그런 전략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정책을 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일자리를 잃은 뭐 40대가 주로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자영업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레드오션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가는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그 좋아서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다 버티다 안 되면 맨 마지막에 퇴직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프랜차이즈를 하고 그게 안 되면 그냥 내가 내 이름 걸고 뭐 작은 카페를 한다든지 그러는데 뭐 주목할 건 과연 생존율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아마 한 20%도 채 안 될 텐데 훨씬 그 아래일 텐데 그럼 그 다음 단계는 과연 뭐겠냐? 이건 아까 말씀하신 뭐 플랫폼 노동자로 가게 되는 그런 방식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좀 비전문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놓친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게 아까 건너뛴 세대라고 말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97년 체제 이후에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는지에 대한 반성, 성찰, 구조적인 모순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IMF를 3년 만에 졸업한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3년 동안 하부만 구조조정했어요. 상부는 말짱이 있어요. 그러면 상부 구조조정하고 넘어갈 타이밍에 IMF 졸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순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모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40대가 겪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그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 삶듯이 체감이 세게 안 된 것뿐이지 예. 40대가 지금 겪는 고통의 저는 그 뿌리는 IMF 이후에 그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 모순을 고치려고 하는 사회적 노력 자체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식을 같이 지원을 해야 이분들이 뭐 강소기업을 하든 뭐 컨텐츠를 생산을 하든 이런 것들이 어떤 기본적으로 가능한 어떤 환경이 되지 않을까? 예. 자영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40대 고용률 관련해서 올해 이제 3월까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장 국장님, 좀 정부에서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될까요? 저는 이제 볼 때 일단은 좀 체감을 좀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창업을 한 지가 뭐 횟수로 3년째가 되는데 예. 지원책은 대단히 많은데요. 막상 찾으려고는 없어요. 그게 참 이상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게 하고 특히 40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나름 있습니다. 그거를 발현할 수 있도록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분사, 스피노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살리는 그런 기술 창업이라든가 아니 그쪽으로의 전직 이렇게 한다면 예. 어떤 실업이라든가 뭐 사업 실패에 따른 충격을 많이 완화하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제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드라마 속 한 대사라고 하는데 참 현실은 더 잔인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토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0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사실은 그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경제적인 활동의 문제 혹은 한 국가의 어떤 경제 활동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한 개인의 인간다운 삶, 한 가정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 그런 것들을 그 사회가 얼마나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청년 실업이든 특히 오늘 다루고 있는 40대 고용의 문제든 이런 것들을 좀 넓고 어떤 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물론 당장의 문제도 하나씩 해결하면서 예.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안태희 국장님. 예. 네, 제가 이번에 토론을 준비하면서 충북연구원의 설용훈 박사님의 글을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 그 보고서 중에 핵심적인 게 그거더라고요. 신뢰 기반 경제 체제를 구축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방향을 조금씩 더 틀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정소연 연구원님.
30대, 40대가 그렇게 우리 지금 이 세대에서 전체를 갖다가 부양하고 그만큼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소외됐었다는 부분들, 이제는 더 새롭게 추구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기업에서도 인정받는 그 40대가 되기 위해서 40대 자체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전 세대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끝으로 우리 김한기 과장님께서 뭐 충북도의 앞으로의 정책도 좋고요. 예. 네. 충분히 말씀 오늘 부탁드립니다. 뭐 여러 가는 면에서 이렇게 지적을 날카롭게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일자리 정책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문제는 이 충북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게 오늘 하루에 어제 계속 갑자기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볼 적에 다소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가사무원 일자리 또 노동업 문제는 이게 사실 자치단체가 그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드라이브를 걸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준비했던 사항이 우리 충북연구원, 그다음에 인자위, 한국고용정보원, 또 산업인력공단, 교육청 이 네트워크가 이제 시군 일자리 센터.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지금 고용도양 협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충청북도의 문제점 위주로다가 그걸 현황화시켜서 예. 그런 문제점을 진단해서 그거를 한번 종합적인 그 계획을 세워서 그 필요한 예산을 한번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뭐 40대뿐만 아니라 모두가 웃는 올 한 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리 근육이 튼튼해야 이 신체가 건강하듯 40대가 튼튼해야 한국 경제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요통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올 한 해 경제 허리층 40대 고용 훈풍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시사 토론 라운드 오늘 50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